자, 오늘은 잘 안 낫는 석회성 건염 이야기를 할게요. 이거 영상을 클릭을 하신 분들은 진짜 난 왜 이렇게 안 낫나, 오래 걸린다고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설마 이 정도일 줄이야 이러면서 몇 달씩 고생하시는 분들이 가능성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좀 빨리 나아가지고 빨리빨리 안 오시는 게, 그냥 끝나서 안 오시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명의 소리 듣고 이제 입소문 나가지고 이제 더 많이 환자분도 오시고 제일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비교적 빨리 잘 치료해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 중에는 진짜 잘 안 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이제 막 몇 달 동안 치료했는데도 석회가 이제 많이 호전이 있겠죠. 사이즈도 줄고 크기도 줄고 해도 계속 아프다. 이런 분들이 사실 없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분들이 그러면 왜 그러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석회는 이제 일단 돌을 깨야죠. 돌을 깨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이제 돌만 깬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잘 이제 깨지지도 않는 경우도 있고, 그거를 이제 하나씩 좀 볼게요. 석회가 잘 낫지 않는 난치성이 되는 이제 원인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내분비, 당뇨 같은 거죠. 당뇨 갑상선 질환, 뭐 부갑상선 질환, 이런 내분비 대사성 질환이 동반됐을 때가 이제 하나의 큰 이유고, 당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신대사 이상이 생기면서 콜라겐 품질이 저하돼서 이제 인대 자체가 좀 질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류도 빨리빨리 순환이 안 되고 해가지고 약도 잘 안 가고, 이제 안 좋은 물질도 배출이 잘 안 되고, 이런 게 원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 위치적으로도 이제 이게 난치성이 되는 그런 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리고, 너무 크거나 너무 많거나 이거 당연하겠죠. 그러고 이제 이런 석회성 건염으로 치료를 오래 하다 보면 동반 질환이 생겨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석회만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염증만 있었는데 나중에 이게 우식견으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석회를 이제 없앤 자리가 뻥 뚫려가지고 이제 그 다음은 결손 재생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길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분비 이상은 질병의 자연 경과를 완전히 바꿔요. 근데 여기 일반 환자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석회성 건염으로 이제 치료받으시는 보통 환자분들이 이환 기간이 이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내분비 질환이 같이 있으시면은 증상도 훨씬 더 빨리 오고,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고도 안 돼서 수술이 전환되시는 비율이 내분비 이상이 없으신 분들에 비해서는 이제 훨씬 높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당뇨 없으신 일반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한 10.3%, 유병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살다 보면은 석회성 건염을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이 정도면 꽤 높은 건데, 근데 내가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그 확률이 거의 3배 정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인슐린 치료를 좀 오래 받을 정도로 좀 상태가 안 좋다 하면은 훨씬 이제 좀 안 좋다 그래요. 당뇨는 이제 힘줄을 망가뜨리는 가장 강력한 기저 요인이라고 이제 논문에, 여기 보시면 우리는 이제 증거를 좋아하니까 오래된 논문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입증이 된 거고, 당 수치가 이제 문제가 아니고, 이 콜라겐, 이 크로스링킹, 교차결합, 이게 이제 애초에 변성이 와가지고 미세혈관이 좀 파괴가 돼서 전반적으로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림 보시면은 이 건강한 부분에 비해서 여기 좀 안 좋아 있는 게 딱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거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랑 이제 중성지방 혈증이 이제 또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고지혈증 동반되신 분들은 사실 당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흔하거든요. 그래서 조절이 잘 되시던 잘 안 되시던 간에 이제 그런 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훨씬 더 석회가 잘 생기기도 하고 치료도 힘들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렇게 비옥한 토양, 이제 힘줄이 건강하고 혈관이 좋으면은 이제 훨씬 빨리 낫는다는 얘기고요. 여기 메마른 토양 쩍쩍 갈라진 거, 이거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손바나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인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석회도 두문두문에 있고, 이제 만성 상태로 이제 염증이, 저강도 염증이 쫙 깔려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너무 이제 고통받으시는데, 이제 염증을 또 치료하는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면은 이게 당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딱 필요할 때는 쳐주고, 어느 정도 되면은 그거를 딱 안 쓰면서, 이제 무조건 안 쓴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재적소에 이렇게
치고 빠지고 쥐락펴락 요거를 좀 잘해야 돼요. 17%그 위험도가 더 높아집니다. 이거는 상당히 이제 추가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독립적이고 강력한 위암인자여서 이거 당뇨를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이게 환자분들 당 관리 잘 하시냐고 이제 여쭤보면은 그냥 그래요 막 이러고 먹는 걸 참을 수 없다 뭐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정말 이해가 10분 이해가 되지만 당뇨는 정말로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비단 석회성 건염이 아니더라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지대해요. 그래서 당뇨가 왜 그렇게 이제 안 낫게 만드냐, 요거를 예쁘게 이제 그림을 잘 그려놨죠. 일단은 혈관이 변화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혈류량이 이제 줄어들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서 일단은 세포 자체가 이제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질이 떨어지는데, 거기다가 당화산물, 이거 지난번에 제가 영상 만들어 드린 거 다들 보셨나요? 보시고 오세요. 책 리뷰, 항노화 책 리뷰한 거죠. 젊어지는 스위치를 켜라. 거기에 이제 당화산물에 대해서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컨텐츠 만들었었는데, 여기 힘줄 단백질에도 이런 이제 당화산물, 최종 당화산물이 이제 붙으면은 세포 자체가 질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세포가 거기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세포가 아니고 기능이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잘 낫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화가 가속화되면서 이제 기능이 떨어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그런 거가 되는 거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조직 회복이 저하되면서 이제 염증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거 콜라겐 교차결합 이상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연성도 떨어질 뿐더러 안 낫는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도 힘줄 대사랑 이제 콜라겐 턴오버에 영향을 줘가지고 힘줄이 회복이 굉장히 이제 늦어집니다. 석회가 어디에 생겼는지도 영향이 좀 크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이제 논문에 나온 그림을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논문 어떤 논문이냐면 좋은 논문이에요. 22년에 다이agnostics라는 이제 저널에 실린 건데 이제 석회성 건염 리뷰한 저널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석회 위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나타냈어요. 근데 요거 그림 하나 보실까요? 그럼 여기도 생기고 여기도 생기고 위치가 좀 다양하죠. 여기 안쪽에도 생기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안쪽에 생긴 석회가 일단은 예후가 안 좋고 뭐 크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이거는 당연하겠죠. 왜냐면은 이제 충격파 때리면은 이 안쪽까지 잘 안 들어가고 이게 바늘은 보통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접근이 쉽지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좀 어려워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견봉 이제 밑에 앞쪽에 요런 데 이제 생기면은 이것도 치료가 이제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럴만해요. 왜냐면은 이 견봉 밑으로 계속 이제 팔을 들고 나면 찝혀가지고 염증이 없어질 새가 없어요. 좀 좋아지려고 하면은 또 들고 또 들고. 어깨가 굉장히 이제 가동 범위라든지 이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모르셨을 것 같은데, 요 맨 위에 그림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일 일반적인 석회죠. 이제 인대 안에 이렇게 떡하니 예쁘게 있는 거죠. 요거는 정말 제거하기 쉬워요. 여기 이렇게 바늘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푸슉푸슉해서 이제 꺼내고 이러면은 와 진짜 환자도 빠른 단기간에 이제 너무 좋아졌다고 하고 이제 남은 거 충격파를 좀 마무리해주면은 진짜 좋고 이런 건데, 얘가 또 여기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실금실금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여기 이제 활액막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막 통증이 좀 돌아다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기분 탓인가 이럴 수도 있는데 정말로 움직여 갈 수도 있다고 여기 논문에서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활액막 쪽을 얘가 이제 건드리게 되면 아파요. 그래서 치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얘 맨 밑에 그림 보시면은 얘는 뭐 거의 새끼친 수준이죠. 여기 이제 관절강 쪽으로 이렇게 또르르르 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하는데, 관절강 쪽으로 얘가 들어가면 이거 진짜 골치예요. 여기 뼈랑 이 관절면이고 여기는 안쪽인데 여기는 진짜 접근이 힘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위치상으로 이 안쪽에 있는 거는 치료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초반에는 얘가 이렇게 가까운 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새끼 치듯이 또르르르 해가지고 안쪽으로 말려고 하면 이거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의사도 답답하고 환자분은 더 답답하고 같이 답답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 환자분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의사가 치료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그냥 얘가 이렇게 또르르 되는 이런 불행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사실 없지 않아요. 솔직히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막 중간에 이제 오시다가 계속 아프다 해서 안 오시기도 하고 막 약을 버티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렇게 되기 전에 이제 빨리 열심히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뿌리를 뽑고 그리고 이미 이동을 했다 하더라도 얘가 작아진 상태로 이동하면은 그거 포기할 이유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작아지면 그 작아진 만큼 흡수가 또 안에서 이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신질환 관리 신경 쓰시고 최대한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거저거 치료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통증은 만성화가 되면 치료는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일 늦었다고 생각한 때가 늦은 거지만 그래도 그나마 빠른 내일보다는 오늘이 빠른 거잖아요. 그런 거고 요것도 그림이 좋아요. 이거 보면은 이거 하얀 게 이제 석회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요건 맨 왼쪽 위에는 정상이고 요거는 이제 그냥 예쁜 그냥 석회 하나 있어서 이제 치료가 쉬울 때고 얘가 이제 슬금슬금 이제 밖으로 기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빨리 이제 퇴치를 해야지 되고 얘는 이미 기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막 움직일 때마다 이게 또 막 이동하고 이건 이동 엄청 했죠. 이러면은 막 진짜 막 너무 아프고 밤에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자세 취할 때마다 아프고 막 야간통도 심하고 막 이렇고 이렇게 되다 보면은 여기 이제 활액막이 지금 두꺼워진 거예요. 염증 때문에. 그러면은 구축도 잘 오고 너무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당뇨 있고 뭐 하면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논문이에요. 이제 만성화 난치화된 환자분들을 이렇게 이제 프로필을 봤더니 이제 여자가 많고 이제 석회가 많으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치료가 이제 오래 걸리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발 그쪽이면은 또 오래 걸리고 그렇겠죠. 이제 쉴 틈이 없이 염증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너무 이제 오래 이제 만성화가 이미 됐다 이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도 변성이 오거든요. 신경이 막 이렇게 또 막 오래 이제 치료를 안 하면은 이게 신경뿌리 말단이 막 더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예민도가 더 높아져가지고 똑같은 상태여도 더 아플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이제 빨리 병원 가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앞에 잠깐 말씀드린 거 요것도 이제 다른 논문인데 여기 보시면은 돌을 다 깼어. 근데 아파. 근데 이거는 이제는 돌이 문제가 아니고 오십견이 생긴 거야. 이게 이제 너무 만성화가 되면 아까 그 실금실금 이제 돌이 막 그 활액막 쪽으로 이동한 거 보여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구축이 잘 오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에 이제 동결견 50견 치료한다고 또 하세월 이러면 힘듭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각도 운동도 하시면서 염증 치료 하시면서 뭐 주사 치료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이 석회가 있었던 자리를 석회를 이제 다 없애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가 이제 결손으로 빵꾸가 빵 뚫리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빨리 메꿔야지 되는데 이게 이제 다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오십견이 왔다 이러면은 그것도 골치 아프죠. 왜냐면 이제 오십견은 움직여야지 빨리 낫는데 빵꾸가 나면은 움직이면 안 돼요. 왜냐면 움직이면 찝히니까 그게 메꿔질 새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콜라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조직 수복제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막 도저히 너무 심하다 이러면 수술로 넘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거죠. 근데 어쨌든 충분히 치료가 길어질 이유는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너무 안 낫는다고 해서 다시 수술 넘어가냐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는 환자분의 선택도 어느 정도 있으시고 수술해도 사실 재활하는 게 또 한 몇 달 걸리기 때문에 무조건 뭐 수술하신다고 능사도 아니고. 근데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석회만 깨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당뇨나 기타 내분비 질환 이런 거,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동반 질환 아니면 석회 때문에 생긴 새로운 이 근골격계 질환 이거를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거는 이제 정리 영상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보시고 나면은 더 답답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제 원인을 알아서 속이 시원하긴 한데 이만큼 약간 치료가 힘든 건가 하면서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올 수도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요거를 제일 기억하세요. 이제 방치하면 할수록 이거는 더 악순환에 빠진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좀 마음이 안 좋으시더라도 그 마음을 잘 추슬러 가지고 의사 선생님과 함께 힘을 내서 이겨내야 됩니다. 화이팅!